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월 20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어제와 오늘 조간신문의 일면 톱은 민노총이 장식을 했습니다. 어제 조간신문 일면 톱에서는 민노총의 그 조직국장을 비롯해서 간부들의 이른바 간첩 혐의, 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기사, 그래서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국정원이 지시를 했죠. 오늘 아침에는 민노총의 일종의 갑질 관련 기사, 그래서 또 경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한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일면 기사 보시면은 무법자, 건설노조, 민노총 산하, 또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가 1686억 원을 뜯어갔다. 노조에서 건설사로부터 1686억 원을 뜯어갔다. 지금 이것이 이 신고를 받은 그 액수입니다. 경찰, 양대 노총 등 8곳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118개 건설사들이 3년 동안 상납한 돈이 1686억 원, 건설노조에, 민노총 산하, 한노총 산하 건설노조에, 그리고 한 업체는 50억 원이나 뜯기기도 했다. 보복 우려해서 신고 안 한 것이 더 많다. 조선일보 3면 보시면은 타워 크레인 기사들이 월 1,000만 원 웃돈, 그러니까 타워 크레인 기사들이 월급 외에 월 1,000만 원 정도 원래비 이렇게 해서 웃돈을 줘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웃돈을 받은 기사들이 그것을 본인들이 다 갖는 것이 아니고 기사들이 노조에, 민노총, 이 노조에 상납을 하는 그런 구조다. 건설사로부터 뭐 원래비 이런 명목으로 월급 외에 돈을 받아서 안전운임을 보장을 한다, 이렇게 돈을 받아서 그것을 다시 노조에 상납을 하는, 자, 그런 구조가 있어서 이게 고질적인 문제죠. 그래서 지금 경찰이 손을 대기 시작한 겁니다. 민노총 개혁의 일환이죠. 피해 접수 2주 만에 업체들이 2,070건을 신고를 했고, 어떤 노조 간부는 현장에 한 번도 안 나오고 관리 명목으로 월 300만씩 받아갖고 집회, 시위에 참석한 노조원들도 유급 휴가를 요구를 했다. 돈 안 주면 태업했다. 그래서 공사를 지연시켰다. 결국 불어난, 이렇게 되면 공사비가 불어나죠. 돈을 많이 주니까. 불어난 공사비는 분양가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노조의 불법 행위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 자, 그런 기사고, 동아일보도 일면 톱으로 건설노조의 118개 건설사가 1,686억 원을 뜯겼는데 양대 그 노총 압수수색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것이 일면 톱 기사인데 일면 하단 기사에 어제의 후속 기사가 이어집니다. 민노총 간부들이 이 리강진 등 북공작조 4명과 최소 4차례 접촉, 이른바 민노총 간첩 사건의 그 후속 기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남성 3명, 여성 1명이 북한 공작조와 캄보디아에서 하루씩 번갈아 접선을 했다. 그래서 전국 단위 지하 조직 구축을 시도했다. 자, 동아일보 3면 보시면은 민노총 간부들 사업, 부부, 사업 또는 부부 관광 이렇게 입국서류에 적고 호텔방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 아주 상세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간첩 사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도 이례적인데 그만큼 이 오랫동안 수사를 해온 사안이죠. 그래서 북한의 공작원, 북한 공작원 이름도 그대로 나옵니다. 문화교류국이라는 그 공작부서죠. 이주 노동자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서 수시로 동남아로 출국을 해서 또 민노총 조직국장은 수원, 제주, 강주 노조를 포섭을 했고, 이 당국에서는 캄보디아, 베트남 접선 자료를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공작원은 부부장급, 노동당 부부장이면 상당히 높죠. 부부장급 리강진 등 4명이다. 그리고 북한 쪽 공작원에는 부부 공작원도 포함이 됐다. 자, 이 인적 사항이 다 나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어제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것이 2016년 시작돼서 2017년에 캄보디아로 가고 베트남으로 가고 했는데 그것을 국정원에서 다 파악을 하고도 문재인 정부에서 파악을 하고도 뭉갰다는 겁니다. 뭉갰는데 자, 이 사건 민노총 그 조직국장이 포함된 이 사건뿐이 아니고 다른 일종의 간첩단 사건도
문재인 정부에서 뭉갰다. 자, 그런 보도가 오늘 TV조선에서 단독으로 나왔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국정원이 남북 관계를 의식해서 간첩 사건을 덮으려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서훈 당시 국정원장은 이 간첩 사건 수사를 사실상 방해했고, 국정원의 간첩 사건 수사를 방해를 했고, 그 사이에 간첩들이 북한과 접촉해서 공작금까지 받아갔다. 2021년에 그 충북 동지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청주를 중심으로 2017년부터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죠. 2017년부터 북한 지령에 따라서 F-35 스텔스기 도입 반대 운동을 벌이다가 3명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소위 청주 간첩단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2018년 초에 혐의 관련 증거까지 다 확보를 했지만은 당시 서훈 원장이 재가를 하지 않아서 재판에 넘기지 못했다. 서훈 당시 원장이 남북 관계가 지금 개선 중인데 간첩 사건이 터지면 악영향을 미치니 불의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서훈 국정원장이 직권으로 간첩 수사를 막았다. 그리고 그해 4월부터 반년 동안 3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다. 그리고 수사가 지연된 사이에 이 그 간첩들은 35차례에 걸쳐서 북한과 교신을 했고, 2019년엔 중국 심양에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을 했다. 서훈 그 전 국정원장은 지금 구속돼 있죠. 월북몰이, 서해안 공무원 피격 사건, 증거인멸, 월북몰이로 지금 구속이 돼 있는데, 박지원 전 원장, 그리고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구속이 되어 있죠. 서훈은 그때 국가안보실장 자격이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국정원 원장 자격으로 이거 그 간첩 사건을 그 무마시킨 것이고 묵살한 것이고, 국가안보실장 자격으로 서해 월북몰이 사건을 은폐 조작을 해서 지금 구속 기소가 됐는데, 이 사건의 재판이 오늘 시작이 됩니다. 오늘 재판이 시작이 되면은 또 새로운 사실들이 법정에서 속속 밝혀지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의혹들이 다시 도마에 오르기 또 시작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에 그 산골 마을, 지금 살고 있는 평산마을에 뭐 북카페를 낸다고 했죠. 그래서 거기서 친문 진영을 모아놓고 마치 성지처럼 이렇게 활용을 하면서 아마 본인의 보호막도 거기서 만들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건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또 의혹들이 또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블랙리스트. 문재인 정부 때 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집권하자마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막 그 퇴직을 강요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초대 장관 3명이 이 산하 기관장 19명에게 사표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불구속 기소 다 됐습니다. 장관 3명, 그리고 인사수석, 초기 문재인 정부 인사수석. 이 블랙리스트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이 청와대가 낙점한 후임자에게 면접 답안을 제공을 하고 최고 점수를 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은 과기부 산하 7곳 기관장 사직을 요구를 할 혐의고, 그 앞에 백운규 전 장관은 서부발전, 남동발전 같은 발전 4사 기관장 사직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막 교체를 했는데, 이 발전 4사 기관장을 사직시킨 이유는 원전 산업을 그 탈원전, 소위 탈원전 정책을 쓰기 위해서죠. 그래서 뭐 월성 원전 같은 거 조기 가동 중단시키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블랙리스트를 활용을 해서 원래 있던 사람들을 쫓아낸 겁니다. 그리고 조민균 전 통일부 장관도 북한 이탈 주민 지원센터 이사장 사퇴 종용 뭐 이렇게 해서 본인들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을 심기 위해서 다 쫓아내는데 역할을 했는데, 그걸 실무적으로 해야 될 사람이 있죠. 청와대 인사수석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각 부처 산하기관장 사표 종용한 혐의다. 자, 그래서 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다시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이 두 사람 외에 또 있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죠.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인물. 이것은 한겨레 신문에서 기사를 썼습니다. 한겨레. 블랙리스트 수사 속도내는 검찰.
조국, 임종석도 겨냥했다. 자, 조국 그 당시 민정수석이죠.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 청와대 핵심 인물 두 사람도 블랙리스트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또 검찰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검찰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장관 3명, 이 사건과 별개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전 정권 핵심 인사들이 연루된 또 다른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도 진행하고 있어서 향후 관련 수사에도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자, 이렇게 한겨레가 이 기사를 쓴 이유는 지금 이 3명의 장관에 대한 고발이 있었고 4년이 지났는데 지금 뭐 기소를 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블랙리스트 사건을 더 파헤치고 있다. 뭐 그런 그 취지로 이 기사를 작성하면서 이 조국과 임종석도 쓰는 겁니다. 지난해 4월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조국이 있는 거기에서 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그들의 사표를 제출받았다. 이렇게 해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그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 그리고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지난해 7월부터 서울중앙지검 형사일부가 맡아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자, 그런데 이번에 이 3명의 장관과 이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을 검찰에서 공공기관장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그 혐의를 인정해서 재판에 넘겼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같은 비슷한 행위를 한 조국, 임종석도 이 재판에 넘길 수가 있다. 그리고 수사에 더 속도를 낼 수가 있다. 이렇게 전례를 남겼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 동부지검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중앙지검이고. 그래서 동부지검 수사팀이 전례를 이렇게 남겼기 때문에 이것을 고리로 해서 청와대 위선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 자,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주변에 대한 수사도 이것저것 다시 시작이 되는데 특히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이 문재인 정부는 다 알박기를 해놓고 떠났죠. 알박기를 해놓고 떠나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코드가 맞지 않는 이 어떤 노선이 다른 사람들과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처지인데 그때 당시 문재인 정부는 전부 다 교체를 하느라고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이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되겠죠. 자, 이재명 수사와 관련한 얘기는 거의 매일 아침 조간에 나옵니다. 이재명이 본인이 평일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28일에 출석하겠다. 대장동 관련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28일이면은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에 출석을 하겠다. 왜? 평일에는 일을 해야 돼서. 그런데 지난번에 성남FC 관련해서 출석할 때는 화요일이었죠. 평일이었죠. 일 안 하고 본인만 일을 안 한 것이 아니고 41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쭉 병풍 세웠습니다. 그때는 평일에 일 안 하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 국회 배우고 그 성남 지청까지 갔는데 이번에는 오라는 날이 이 평일이었어. 나 일을 해야 되니까 28일 그 토요일 날 출석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아니 그러면 안 된다. 이 워낙 조사할 게 많아서 28일 하루는 안 된다. 그래 28일 오는 거 좋다. 그러면은 2번 하자. 28일 한 번 오고 또 그다음에 또 한 번 와라. 이렇게 지금 일종의 기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이재명 28일 출석 밝히자. 검찰 2차례 조사가 필요하다. 자, 기세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이 검찰은 우리하고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재명 피의자가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시각을 통보를 했다. 조사 하루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이재명 쪽에 전달을 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하루로는 부족해서 양일간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미래신도시 개발 사업이 10년가량 쭉 이어졌으니 여러 가지 조사할 것이 많겠죠. 그리고 이것과 관련한 이재명의 공개 발언도 많았던 만큼 조사량이 방대하다. 조사할 내용과 범위가 상당한 점을 고려해 이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했고 이재명 변호인에게 추가로 일정 협의를 해달라고 전달을 해놓은 상황이다. 그리고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혐의 입증도 자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충분한 인적, 물적 증거를 확보를 했고 수사도 상당히 진행됐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 대표를 소환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이미 증거는 다 있다는 겁니다. 진술도 있고 그 확인하기 위해서 이재명을 부르는 것이다. 그러면 곧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것이다. 지금 성남FC와 대장동을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은 현역 국회의원이고 지금 회기 중이기 때문에 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상정이 되는 그래서 정말 사상 초유로 제1야당 대표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표결이 되는 자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최근에 그 나경원 전 의원 당권 도전 문제 놓고 여전히 이 안개 속입니다. 정말 출마를 할지 안 할지. 그런데 요즘 들어서 화제가 된 것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나경원 전 의원의 충돌입니다. 이 당권 경쟁 국면에서 대구에 가 있는 홍준표 시장이 계속 나경원 전 의원을 공격을 하는데 자 악연이 있었습니다. 지금 같이 정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12년 동안 악연이 있었다. 그래서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출마 기로 나경원, 홍준표와 연일 충돌하는데 12년 악연이 있다. 자, 악연이 저도 이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쭉 살펴보니 상당히 많습니다. 2011년 10월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죠. 그때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그 투표를 강행을 하면서 퇴진을 하는 바람에 그때 나경원 전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떠올랐을 때 당대표가 홍준표였습니다. 그때 홍준표 당대표가 이벤트 정치인, 탤런트 정치는 안 된다. 이렇게 선을 그었죠. 그런데 출마를 강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후보에게 나경원 후보가 졌죠. 그 다음날 홍 당대표가 집에 가서 푹 쉬세요. 이렇게 비아냥했죠.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나경원 전 의원은 아니 내가 진 것은 당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아서 진 것이다. 이렇게 또 불만을 소남을 숨기지 않았고 또 뭐 2017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때 나경원 당시 의원은 당내 반홍준표 진영을 이끌었다. 사당화한다.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또 비판을 한 적이 있고 나경원 전 의원이 원내대표였을 때는 그때 홍준표 의원이 상당히 비난을 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길을 열어주고 민주당에 조국 맹탕 청문회로 민주당에 협조하고 패스트트랙 전략에 실패했다. 원내대표 사퇴까지 막 촉구하는. 자 이런 악연들이 쌓여서 최근에 두 사람이 상당히 치고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 홍준표 시장이 페이스북에 부부가 온갖 수단을 동원해 남들은 한 자리도 벅찬 최고 자리에 가겠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부창부수라는 그 부창부수다.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뭐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로 하면서 당권에도 나가려고 하고 이 남편인 김재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대법관이 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비꼰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보도자료를 내서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다. 가족까지 공격하는 무자비함에 상당히 유감이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상당히 다투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대표적인 검수저 그러면 나경원 전 의원이죠. 그리고 대표적인 흑수저 홍준표 대구시장인데 두 사람이 지금 아주 감정적으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권 경쟁의 후유증이고 또 윤심 논란의 후유증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에 소개해드릴 부분은 한겨레 신문이 저번에 김만배 씨에게서 언론사 간부들이 돈을 받았는데 이 한겨레 간부가 9억 원, 무려 9억 원을 차용증 없이 받았죠. 그래서 해고를 하고 한겨레 신문 대표 편집국장도 자리에서 물러나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는데 오늘 중간 결과를 이면에 크게 실었습니다. 한겨레 편집국 간부의 김만배 사건 관련 진상조사 중간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 실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중간 조사니까 결론을 뚜렷이 내지 않았는데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둘 사이의 돈 거래를 여러모로 살펴본 결과 진상조사위원회는 정상적인 사인간 검정 거래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을 내렸다. 9억 원이라는 거액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쓰지 않았고 담보도 없었다. 그리고 이자에 대해서도 뚜렷하게 약속하지 않는 등 이해하기 힘든 돈 거래다. 이렇게 일단 중간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조간 딱 풀렸습니다.